안녕하세요, 에디콘입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앞으로 1년간의 시장 경제의 흐름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올렸어야 됐는데 하루 좀 늦어졌고, 일단 베센트 재무장관의 바이백 발표 이후에 제가 1년 동안 이제 상승장이 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장 이틀 동안 조금 주가는 빠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너무 뭐 걱정하거나 제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아무래도 그 시장의 반응이 베센트의 말에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잠시 조정을 받고 있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 결국에는 돈을 푸는 거거든요. 돈을 푸는 거기 때문에 그 풀린 돈이 일단은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의 의지가 아직은 버블을 꺼트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 후에 오르게 될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당분간은 조금 떨어질 수는 있는데, 그 이후로 상승장이 갈 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두 번째 2탄은 1년간의 흐름이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그리고 SK랑 삼성, 이 주가들은 좀 어떻게 변해갈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 위치는 저는 버블의 마지막 끝점에 왔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전의 경험을 이렇게 가져와 보면 2019년도 코로나 시기에 버블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때도 지금과 비슷했는데 그때 딱 비슷한 지점이 버블 꺼지기 1년 전과 지금이 유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일단 첫 번째 삼성전자의 이 차트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당시의 상황과 너무 유사하거든요. 그때 삼성이 2020년 지금 보면 1월 달에 고점을 찍고 있습니다. 96,000원 찍었는데 당시 10만 전자 간다고 난리였거든요. 네, 완전 바닥을 기고 있던 삼성이 갑자기 급등하면서 9만 원을 넘고 10만 원을 터치하려고 하니까 10만 전자 간다고 시장이 한화하던 시절이었고, 당시 수많은 유튜브에서 애널리스트들이 나와서 저는 그 사람들 전문가라고 절대 생각 안 하며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전부 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삼성의 실적이 지금 너무 좋고 내년에도 반도체 이미 다 팔렸고 이렇게 실적이 좋은 기업이 주가가 내려갈 수가 없다. 지금도 저평가돼 있다. 자기는 좋게 본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하듯이 지금이랑 너무 유사하죠. 삼성이 엔비디아를 앞지를 만큼의 수익을 냈고 역사상 유례 없는 수익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미 내년 반도체도 다 완판됐다라는 이야기 계속 언론에서 나오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때랑. 그리고 애널리스트들도 삼성을 너무 낙관적으로 SK랑 낙관적으로 보던 그 시기랑 너무나 흡사.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2020년 12월, 2020년 1월 이 고점을 찍고 나서 8만 원대로 내려와서 행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도 그 애널리스트들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유튜브 영상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데 자기들은 지금 세일 기간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무조건 사야 된다. 그때 카카오랑 이런 것도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9만 원 선도 회복하지 못하고 1년 뒤 정확하게 2020년 12월 달이죠. 보시면 미친 듯이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버블의 끝, 버블이 터져버린 거죠. 그때의 시기와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지금이 버블의 끝, 고점. 우리나라는 선거 끝나고 2026년 6월 달이었나요? 고점을 보여줬죠. 그때 이후로 20만 원 선으로 지금 내려왔잖아요. 딱 9만 원 선 찍고 8만 원 내려왔고 35만 원 선 찍고 지금 20만 원 선 내려왔는데 유사하지 않나요? 음, 그때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보하다가 버블 끝에 이제 터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삼성의 지금 그 주가 차트와 삼성에 대한 기사들이 나오는 게 그 당시 버블 시대와 너무 유사하다. 터지기 1년 전과 너무 유사하다. 그걸 일단 한번 보시고, 두 번째 이유는 뭐 베센트 재무부 장관의 바이백이라든지 미국의 엔화계 이런 것들이 저는 신호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시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니까 시장에 문제가 생겼는데 아직 선거도 남았고 주가를 떨어뜨릴 수는 없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시장에 정부가 강하게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자유시장에 맡기지 않고 있는데 이게 또 저는 신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당분간 저번 시간에 그 제가 비유 드렸던 대출하고 비슷하거든요. 당장 대출을 받으면 삶이 조금 숨통이 트이잖아요. 숨통이 트이니까 살만해지는데 그 뒤에 다시 힘들어지잖아요. 그 돈이 고갈되고 내가 매달 내야 되는 납부금이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힘들어지는데 지금 딱 그런 신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분간은 그래서 꺼지지 않는 거예요. 1년 동안 더 가는 이유가 이거예요. 당장 위기는 왔는데 뭔가 빚을 더 내서라도 뭐 하겠다? 맞아요. 당장의 숨통은 뭐 하겠다? 튀어놓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는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세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자, 그전 버블 시대 또 이야기인데 보통 버블 시대가 한 번씩 주기적으로 오는데 이때가 오면 공통된 흐름이 있어요. 첫 번째 흐름은 뭐냐면 주도주들이 주식을 이끌고 갑니다. 삼성전자나 구글 이런 기업들이죠. 대형주들이 이끌고 가는 시장이 되었다가 여기서 번 돈을 가지고 이제 낙수 효과라고 해서 소형주들이 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형주들이 튀고 나면 마지막으로 돈이 어디로 흐르냐 하면 그 번 돈으로 코인 시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세 단계의 흐름을 보통 보이는데 지금 그런 낙수 효과들이 이미 지나갔다라는 게 버블 끝의 또 신호이기도 합니다.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 말씀드리면 뭐 삼성전자를 말할 것도 없죠. 삼성전자는 5만 원부터 시작해서 저 7만 원일 때 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5만 원에서 시작해서 35만 원까지 고점을 찍었잖아요.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도 150불 하고 있었거든요. 한 1년 반 전에 150불 하고 있었어요. 1년 반 만에 지금 350불을 넘는 가격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주도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죠. 엔비디아도 90불 찍고 있다가 지금 뭐 210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주도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주도주들이 올랐으니까, 삼성도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소형주들이 오를 차례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근데 소형주들 이미 오른 거 아세요? 한국 시장만 보시고 계셨으면 올랐는지 모르실 건데, 이미 올랐습니다. 한국은 소형주들 안 오를 것 같아서 버리셔야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올랐는데, 제가 보여드리면, 일단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있죠. 팔란티어는 이제 소형주라고 볼 수 없는데, 팔란티어도 한 7불 하던, 어, 주식이 180불까지 찍고 있지 않습니까? 팔란티어는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던 기업이었거든요. 아이들한테 5년 전부터 계속해서 팔란티어는 AI 시대 미친 기업이라고 말을 했었는데, 아무도 안 사셨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여튼, 그 이후에 지금 팔란티아는 앞으로도 미친 기업입니다. 10배는 더 갈 거예요. 네, 엄청난 기업입니다. 물론, 단기간에 고점을 쳤기 때문에 급락은 할 수 있는데, 급락하고 나서도 그 이유를 보시면 미래에 한 1,700, 2,000불 갈 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한 기업이고, 일단 팔란티아 튀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제가 재미를 진짜 많이 봤던 오픈도어라는 기업. 저 0.7불일 때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평균 단가는 계속 물타가지고 0.8불 좀 넘게 단가를 맞췄었는데 10불을 찍었습니다. 10불을. 그리고 나서 지금은 3.8불 정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오픈도어라는 주가 있었고. 근데 소형주인데 미친 듯이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버블이 벌써 뭐 했다? 꺼졌어요. 그리고 올해 제가 재미를 봤던 코핀이라는 기업도 있는데 1점 몇 불일 때부터 보고 있다가 저는 2.3불일 때부터 들어가기 시작해서 올해 재미를 좀 봤는데 이것도 한 5불 후반대를 찍다가 지금 4불 후반대로 내려와 있거든요. 소형주들인데 이만큼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작년 5월 달에 저희 반 아이들한테 소개했던 오클로라는 소형 원전주가 있는데 이것도 눈여겨봐야 돼라고 이야기해 줬었는데 그때 한 20불, 30불을 하던 시절이었는데 고점 135불을 찍었어요. 고점을 찍었다가 지금 40불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나요? 저희들은 몰랐는데 반도체주만 보고 있었는데 이미 반도체에서 누렸던 낙수 효과들이 이미 소형주에서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급등했다가 이미 그거 반납하고 막 많이 떨어지면 70%, 80% 지금 반납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두 번째 단계도 이미 흐름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혹시라도 뭔가 이 1년 동안 큰 상승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기대는 좀 안 하시는 게 맞다는 이야기를 음, 드리고 싶고, 세 번째로 이제 코인 시장이, 그러면 흐름이 마지막 코인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최근 코인 급등했습니다. 진짜 1년 동안 코인 바닥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바닥에서 이제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30% 이상씩 뛰었거든요, 지금. 그래서 마지막 이제 신호로 코인 쪽으로 돈의 흐름이 가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버블의 마지막 끝물에 왔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이고, 남은 기간은 거의 한 1년 정도일 거다,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이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상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저는 이렇게 대비하려고 하거든요. 1년 남았다고 하지만 1년을 가지 않습니다. 어, 과거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삼성이 그때 고점 칠 때 저는 친구들한테 계속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1년 남았다, 빼야 된다 라고 말했는데 1월 달 아니 12월 달부터 꺼졌잖아요. 그래서 저도 대비 못했거든요. 1월에 빼야지 하고 있었는데 1월이 지나고 나서야 그 전에 폭락이 와버리더라고요. 데뷔를 못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 비슷할 겁니다. 6월 달에 고점을 쳤으니까 내년 6월이 나름 잠정적인 시점은 잡아두시고 그 전부터 미리 뭐 해야 된다? 대비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럼 삼성전자에 물리신 분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이미 30만 원 넘는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5년 이상 기다리셔야 될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20만 원 후반이나 20만 원 중반에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나름 그래도 이제 마지막 상승장이 조금은 있을 거거든요. 이때 나름 고점 쳤을 때 빼실 수 있으면 빼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그때부터 하락장에선 답이 없거든요. 5년 기다리셔야 돼. 그런 하락장에서 승리자는 현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요. 무조건. 왜냐하면 저가에 계속해서 주식을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현금을 많이 대비해야 되니까 삼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높은 고점은 그냥 장기로 보셔야 되고, 나름의 그래도 물려있는 분들은 어떻게든 상승장에서 어느 정도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빠져나오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다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1년 뒤가 궁금하긴 하네요, 저도. 정말 제 말대로 될지, 안 될지. 1년 뒤에 이 영상에 또, 예측이 맞았는지 한번 찍는 영상을 아마 찍게 될 것 같고, 저 나름대로 재미가 있네요. 그리고 그래도 변수가 있습니다. 전쟁이랑 변수. 올해도 많은 분들께 미친 상승장이 올 건데 전쟁만 일어나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저희가 말했던 변수가 들으면서 저도 많이 물렸는데 지금은 다 회복했는데 많이 물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초반에 많이 물려서 고생 좀 했거든요. 예상치 못한 변수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위험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이나 저는 북한도 우리나라를 칠 수 있는, 대만 침공하면 우리나라 치는 거거든요, 북한이. 거긴 100%라서. 그럴 위험성이 좀 많기 때문에 내년에 전쟁이란 변수도 있으니까 제 예측이 그렇게 되면 또 흔들리겠죠, 뭔가. 변화가 있으니까 훨씬 더 빠른 시점에 폭락장이 오겠죠. 그래서 그런 변수들은 좀 남아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보시죠. 그러니까 1년 뒤라고 했지만 혹시 그런 변수는 또 말씀을 드려놓은 상태니까 음, 여튼 성지 영상이 되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참고만 하시고, 네. 음, 나름, 대비를 잘 하시면서 현실 생활 열심히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공부 열심히 시키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